왕이 이런 수모를 겪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 인질로 끌려가고 왕의 가족들은 이미 강화도로 피난 갔다고 그랬죠. 청군이 강화도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미 야수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강화도에 있던 조선 여인들은 정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물에 몸을 던지죠. 그래서 당시 여인들의 이 머리 수건 있잖아요. 그게 물 위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데 마치 가을바람에 날리는 연못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청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말 그대로 온통 시체더미였고 겹겹이 쌓여있는 시체더미 사이를 꼬물거리며 기어다니며 어미를 찾아 울어대는 젖먹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시킨다. 임진왜란 때는 코 잘라가더니 귀 잘라가더니 여기는 병자란 이후에는 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백성이 50만에서 60만 정도가 줄 잡아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우리 아버지 재산은 누가 지내노?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은 배 나온 노인들이 책상 앞에 두고 탁상공론에서 시작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이들이 입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 피해는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면 고향 땅 밟고 싶어서 탈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선에서 잡히면 다시 우리가 또 보냅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도망가다 잡힌 사람들은요, 혹형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잘라냅니다. 임진왜란 때는 코 잘라가고 임진왜란 때는 귀 잘라가더니 병자호란 때는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게 된 것이죠.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집들은 속환이라고 해서 잡혀간 특히 여성분들을 돈을 주고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돌아올 환, 고향으로 돌아온다. 환향녀. 환양년. 옛날 어르신들이 행실이 부적절한 여자를 얘기할 때 이 환양녀나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가슴 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말이 되겠고. 아니 근데 그때 잡혀간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서 남편이 각방을 쓰고 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정조를 잃은 부인은 앞으로 조상한테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혼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이때 이혼 반대를 주장하면서 나선 사람이 바로 최명길이었어요. 최명길은 말합니다. 저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저 여자들을 내치료합니까? 만약에 이혼을 법제화하고 국가에서 용인한다면 더 이상 청나라에 돈을 주고 여자를 데려오려 하는 사람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 끌려간 여자들 이역만리 땅에서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최명길이었어요. 당시 최명길은 청나라한테 밉보이는 일을 당하고 결국 청나라로 압송되어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가서 딱 갇히고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요? 김상원을 만납니다. 김상원이 누굽니까? 자기의 반대편에 서서 척화를 주장하고 자신의 항복문서를 찢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만난 김상원하고 최명길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전원을 통해서 서로 간에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풀게 되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비록 방법은 달랐지만 충군 애국의 정신은 공통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요. 저 때는 왜냐하면 명하고 후금, 청나라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 중국만 있나요? 일본하고 역사 문제 해결됐습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독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북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보다 어찌 보면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예, 세력이 비슷한 큰 나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는요. 아름다운 밀당, 현명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외교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첫째, 그때그때 상황을 잘 살펴야 할 테고 광해가 여진을 살피듯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정보를 잘 살펴야 될 것이며 뜨거운 가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차가운 머리까지 같이 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하는 그런 현명한 밀당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명한 줄다리기를 통해서 집요하게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서 본때 있게 한번 살아봅시다.